안녕하세요. 노을사랑 채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부모님의 요양원 문제입니다. 이 주제는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닥칠 수 있는 문제지만 선뜻 입 밖에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요양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해온 김영숙 씨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일부는 허구가 섞여 있지만 이 안에 담긴 감정과 고민은 분명히 현실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김영숙 씨는 올해 69세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인생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때론 상담사로, 때론 자식처럼, 때론 사회복지사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절대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말자.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자. 살아있는 동안은 집도 재산도 결정권도 내 손에 있어야 한다. 그녀는 이러한 다짐을 수첩에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자식에게 경제권 넘기지 말 것, 독립된 공간 확보할 것, 도움을 주되 기대지는 말 것. 그러나 그 다짐은 막상 자신의 노년기에 접어들고 나서 생각처럼 쉽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양쪽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갔더니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수술 후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었고 혼자서 목욕이나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결국 큰아들 민수의 제안으로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며느리 미영도 맞벌이를 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고 손주들도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김 씨는 점점 눈치를 보게 됩니다. 부엌에서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진짜 너무 답답해. 어머님 오신 이후로 집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 남편도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도 조용해지고. 솔직히 요양원이라도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상담하던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자식들 얼굴부터 변하더라. 내가 짐인가 싶더라. 다음날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좀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지영이네 집에 가볼까 해. 딸 지영은 신혼이었지만 흔쾌히 어머니를 맞아주었습니다. 작고 아담한 방 하나를 어머니 방으로 내어주었고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무릎 상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위의 표정이 굳어졌고 딸과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문틈 사이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야? 무릎 다 나으면 가시겠지. 솔직히 우리도 신혼인데 좀 불편해. 김 씨는 다시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 지내기엔 화장실도 힘들었고 식사 준비도 불가능했죠. 결국 간병인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루 12시간 기준 월 240만 원, 연금 1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적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도 매번 바뀌었고 하루쯤은 아무도 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집에 누워 있으면서도 문소리에 깜짝 놀라야 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 오래된 후배가 연락을 줍니다. 선배님, 요즘 괜찮은 요양원이 있어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김 씨는 아들 민수와 함께 직접 요양원을 둘러봤습니다. 시설은 좋았습니다. 간호사도 상주하고 식사도 깔끔했고 방도 쾌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깨끗하긴 한데 여긴 감옥 같아. 처음엔 자식들이 매주 온다고 하더니 지금은 명절에도 안 와. 김 씨는 결심합니다. 나는 요양원은 안 가.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곳에서 살 거야. 그렇게 알아본 것이 바로 LH 고령자 복지주택이었습니다. 월 18만 원에 보증금 1천만 원. 주위에서 사회생활지원사가 방문하고 안전바, 비상벨, 공용식당, 복지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경력이 있던 김 씨는 가산점을 받아 입주 우선권을 받았고 곧 입주가 확정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의 전세금. 자식들이 슬며시 이런 말을 꺼냅니다. 엄마, 그 전세금 민지대학 등록금에 조금만 쓸 수 없을까? 김 씨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나 죽고 나서 가져가. 자식들은 계속 설득하려 하지만 김 씨는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그녀는 이사를 준비하고 새로운 곳으로 향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서의 삶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 나눴습니다. 사회복지사 경력을 살려 복지센터에서 상담봉사도 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눈치 보지 않고 내 시간대로 살 수 있는 자유. 그것이 김 씨에겐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한 달 후 아들 민수가 집에 찾아와 말합니다. 엄마, 여기 훨씬 좋아 보이네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엄마가 현명하셨네요. 김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너희도 나중에 준비해.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부모 노릇도 자식 노릇도 준비된 사람이 해야 하는 거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고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노후의 존엄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삶의 권리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살아가기 위해 연금, 주거, 건강,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용기. 노을사랑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